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새해 들어 예비후보 등록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다 현역 의원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눈에 띄는 대형 건물마다 총선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째. 경남은 지금까지 모두 6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곳은 분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양산으로 지금까지 10명. 반면 창원 성산구는 1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새해 들어서 등록한 예비후보는 5명이 전부입니다. 지난 1일부터 선거구 무효 사태로 11일 동안 예비후보 등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도 안 됐고 예비후보자의 수도 많지는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보장과 함께 여기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2명을 빼고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까지는 의정보고회를 열 수 있는 등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입니다. 굵직한 공약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들과 공평한 입장에서 그걸 또 시민들에게 한번 빨리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심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현수막이나 어깨띠, 명함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마감까지는 60여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되고 선거구 획정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총선 초반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허위 서명부 사건에 현직 공무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불법으로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을 받은 혐의로 이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해군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를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남해군청 내에서 동료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서명운동 수행인이 될 수 없다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 교육감 주민 소환과 관련해 경상남도 산하기관 등에서 관권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현직 공무원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금 더 중립을 엄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관련이 된 부분이 되어서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은 10명 안팎. 하지만 A씨는 주민 소환 서명을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인지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남해군은 지난달에도 군수 부인이 공무원과 동행해 주민 소환 서명을 받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지만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한편 홍 지사 지지 산악회와 관련된 주민 소환 서명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중간 지시자 등 관련 피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9명입니다. 새누리당 김성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경남협의회 회장, 새누리당 김정권 전 17, 18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천영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 새누리당 이태성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새누리당 정용상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윤권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봉수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준규 부산대학교 교수, 무소속 허점도 전 동아대학교 교수가 김해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남 시민환경단체들이 비소오염에 노출된 주민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밀양참여연대와 경남환경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밀양 지역 주민의 비소 노출 기간이 오히려 함안 지역보다 더 길었다며 건강 역학조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 개개인에게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m 두께의 얼음을 뚫고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쇠빙 LNG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진수했습니다. 일반 LNG선보다 1.5배가 비싼데요. 장기 불황인 우리 조선업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총 길이 299m, 너비 50m에 달하는 초대형 선박이 거제 옥포만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뱃머리가 유선형인 일반 LNG 선박과 달리 칼날같이 생긴 세계 최초의 쇠빙 LNG선입니다. 배 앞뒤에 7cm 두께의 특수강이 사용됐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1500kW급 대형 프로펠러 3개가 장착됐습니다. 두께 2.1m의 얼음도 뚫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최북단 가스 개발 사업인 야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발주했습니다. Because we know that DSME are very capable shipyard and they're capable of making the first of an ice-breaking LNG carrier. 한 척 가격이 우리 돈으로 3,500억 원. 일반 LNG선의 1.5배입니다. 모두 5조 원, 15척에 달하는 야말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선박이 성공적으로 건조되면서 대우조선 측은 현재 위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석권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020년까지 야말 프로젝트의 나머지 14척을 인도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곳이 많고요. 서부 내륙은 눈이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 3cm가량 쌓이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옷차림을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최저기온을 갈아치우는 만큼 동파사고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선까지 떨어졌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시설물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영하권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현재 눈이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0도, 산청은 영하 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해상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과 물결 모두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센터를 열고 항노화 산업 보육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학창조 일자리센터와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등과 연계한 고용존을 구축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능형 기계산업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추진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창원 국가산단 안에 있는 공작기계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실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최근 공시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 진행 경과를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말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스탠다드 차타드 프라이빗 에쿼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합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부양하는 손자녀 등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엔 농어업인 자녀 1,150여 명에게 약 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